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오늘도 이인혜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2분 네. 뉴스라고 소개를 할 뻔했어요. 제가 정치루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시작하기 전에 정치루킹 잊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네. 그러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 아니에요. 제가 아직 2분 뉴스보다 존재감이 좀 덜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네. 참 이게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여서 2분 뉴스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네. 참, 제가 아직 그 기자님의 머리에 그 2분 뉴스보다 정치루킹이 좀 존재감이 덜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분발해야 될 사안이지. 기자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이인혜 기자가 충청도 출신인데 세네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사실 너무 웃고 시작을 해서 네, 웃을 수 없는 주제인데. 네.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지. 네, 내가 네. 그래서 그쵸? 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그래도 좀 이제 좀 다행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의 논문 표절이 사실 대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국민대에서는 뭐 정권 초기에 결론을 내려버렸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숙대에서 2년 8개월째 결론을 못 내다가 이번에 총장이 바뀐 뒤로 드디어 논문 표절 심사를 하겠다, 검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만약에 논문 표절이 사실시 됐을 때에는 김건희 석사학위 이제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주제를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숙대 분위기가 꽤 험악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 김건희의 논문 표절이 한참 나오고 난 뒤에 그 숙대에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숙대를 가지고 그렇지. 비난 여론이 많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많았죠. 네, 그래서 숙대 내에서도 정말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총장이 바뀐 뒤로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숙대에선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재학생들이건 네. 동문들이건. 네. 자, 사실 숙대 동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숙대 동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비아냥대면서 야, 이대라면 그렇게 했었겠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전에 그 박근혜 탄핵의 시작이 그 이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유라의 이 뭐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입학 관련 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탄핵으로 이어졌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야, 이대라면 그랬겠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사실 없잖아 있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숙대 입장에서는. 네. 숙대도 사실 그 역사로 보자면은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학교예요. 유서 깊은 곳이죠. 예. 네. 그 엄비라고 하죠. 우리 그 고종의 네. 그 후비라고 하죠. 후비. 예. 그러니까 후궁은 아니고 하여튼 후비라고 하는데 그 엄비가 만든 그런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학교였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대라면 가만히 있었겠냐? 분위기 험악해진 숙대. 김건희 석사 학위 박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질질 끌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박사학위도 아니고 이제 물론 석박사의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석사학위에서 2년 8개월째 검증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정권 눈치 보기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서야라도 결론을 내려고 지금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치,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표절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원문하고 원문하고 그거 비교해 보면은 표절이다 아니다 인용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용이면 인용을 했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지고 왔다.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2년 8개월씩이나 시간을 끌었다. 솔직히 이것도 눈치 보기기는 해요. 네. 벌써 JTBC에서도 이미 한 차례 검증을 통해서 표절률이 그때만 하더라도 4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그 의혹들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 장윤금 총장이 정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사실상 계속 검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숙대 내의 그 규정을 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려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지금에서야.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권에 아부하다시피 해서 김건희 박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지만 숙대는 그나마 시간을 좀 끌었기는 하지만 최종 결론 그래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버틴 걸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해석을 했을 때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이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숙대 총장 문제잖아요. 네, 지금 총장부터가 문제죠. 숙대 총장이 작년에 바뀌지 않았나요? 이번에 바뀌었나요? 이번에 바뀌었고요. 아하. 이번에 바뀌면서도 사실 원래는 이제 그냥 숙대에서 총장이 바뀌는 게 지금 김건희 논문 심사와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이 정도로까지 커질 만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걸리면서 이게 이슈화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뭐 각축을 벌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나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서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문시현 총장이고요. 현 네. 총장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이번 9월 달부터 지금 임기를 시작하고 새 있고 총장님이시군요. 네, 새 총장으로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총장이 장윤금 총장이고요. 네.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총장이죠. 아, 지금은 전 총장이 되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장윤금 총장이 계속 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김건희 논문 문제가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문시현 총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2020년도에 처음 총장 선거를 했을 때에도 이 둘이 각축전을 벌였다가 아하. 두 분이 각축전을 벌였다가 이제 장윤금 총장이 되고 나서 있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 김건희 논문 표절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부터 장윤금 총장이 계속 그 논문 표절을 빨리 검증해라라는 압박을 받아왔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정부 지원금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론 뭐 장윤금 총장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한간에서는 아니 장윤금 총장 때 이렇게까지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윤금 총장이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을 하지 않는 대가로 어떤 정부의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의심하는 여론들이 있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교육자라든지 교수님 같았으면 그 오이밭에 가가지고 신발끈 매지 않는다 또는 뭐 그 배나무 밑에서는 뭐 가끔 꽃을 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조심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자랑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보기에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다분히 이 논문 표절 심사를 하지 않아서 그 대가로 이런 것들을 얻어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총장 이제 선거가 한참 이제 있었을 때가 6월이었는데 네. 그 6월 때도 장윤금 총장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공약을 내걸어서 내가 총장이 되면 연임을 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얻어올 수 있다. 또 야. 한참 이제 그 대학 총장들끼리 연합하는 그런 연합체에서도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선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여러 협력들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윤금 총장이 사실 임기가 2년밖에, 그러니까 정년 퇴임이나 이런 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연임을 하더라도 2년밖에 못 하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도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쯤 되면 마지막에는 안아주죠. 그러니까 네. 정년퇴임 때문에 뭐 총장 임기 4년을 다 못 채운다. 2년만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럼 보통 아유 나 할 만큼 했어. 그냥 안 하는 이제 거거든요. 네. 보통 넘기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내가 계속 할 거야라고 했던 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네. 특히 내가 총장이 되면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어. 나한테 맡겨봐 이런 건데 이게 딱 보면은 그래서 논문 봐주고 그걸로 지금 돈 벌어오는 거야? 나는 비아냥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6월에 한참 심사를 했을 때 이제 총장 선거에서 이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지금 숙명여대 표절 관련해서 주축으로 활동해서 빨리 검증해라 이제 교수들 압박하고 또 총장들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총장 후보들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명한테 공통적으로 김건희 논문 표절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했는데 장윤금 총장은 이게 지금 빨리 검증이 안 돼서 아쉽다. 그러니까 어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안의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하면 되는 거를. 네, 마치 본인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시현 총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신속한 논문 표절 검증을 약속을 했거든요. 아하.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총장 선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네, 부분이었던 분수령이었겠네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총장 문시현 총장이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조사위원을 싹 바꿔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처음에 말이 많았던 게 이게 문시현 총장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교수들은 이제 문시현 총장을 별로 지지하진 않았었고 오히려 장윤금 전 총장을 지지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동문들도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재학생들이 이 문시현 총장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면서 한 96% 정도가 문시현 총장에게 투표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장윤금 전 총장 관련해서 이게 문시현 총장이 맞느냐라는 안건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 이사회 안에도 장윤금 전 총장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회 내에서도 표결을 했을 때에 장윤금 전 총장의 표를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투표를 하는 거나 다름이 네. 없는데 그 표결에서 생각이 나네요. 그 무렵에 이 총장 선거가 끝났는데 이 총장 선거를 인정하니 마니 이거 가지고 네, 뭐 말이 있었죠. 그 숙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이 나네 마네 하는 바람에 사실 논란이 있었죠. 이거 결국에 투표 불복이냐, 네. 경선 불복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 바라보면은 이 김건희 논문과 적지 않은 영향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군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문시현 총장이 그냥 계속 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결론이 났죠. 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이제 특히 동문회를 중심으로 이 문시현 총장 성향을 보면 조용한 그냥 학자 스타일인데 지금 오히려 김건희 논문 표절과 관련이 돼서 이 사람이 곤란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할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다곤 하는데 그렇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문시현 총장이 9월달 취임하고 나서 이 9월달부터 지금 연구윤리위를 바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문시현 총장은 나름대로 본인의 말을 지키고자 지금 신속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결국에 김건희 석사 논문 그동안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지금 표절 네.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결말이 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제 결말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PPT를 좀 보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 9월에 이제 재구성을 했고 이제 문시현 총장이 보직 교수들 이제 보직 변경을 해서 교수들을 새로 임명을 했고요. 이제 이
원래는 연구윤리위 안에 있었던 그 인물들 중에 3명 정도를 새로운 인물로 투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획처장, 연구처장,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장 이렇게 그 교수들을 이쪽에다가 임명을 시켜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총장, 그러니까 기존 총장 장윤금 총장 때 있었던 연구윤리위와 그 다음에 이제 문희현 총장의 연구윤리위와 함께 이제 합해서 한 9명 정도가 이제 연구윤리위를 구성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이미 위원장도 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만 남은 상황이라 어쨌든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맨 처음에 결론은 나왔으니까 이제 조사만 착수하면 되는 거고 90일 안에 이제 본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서 이 원래 이제 고발을 했던 사람들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있는 김건희한테도 조사 결과를 통보시키겠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석사 논문에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는 90일씩 걸리고 2년씩 걸릴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책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렇죠, 사실. 아, 누구는 논문 안 써봤나? 야, 참 황당무계한데요.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좀 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논문은 어느 정도 표절이라고 합니까? 거의 뭐 지금 최소로 잡은 게 48.1%. 어휴, 절반이네. 네, 그리고 최대는 54.9%인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네. 숫자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표절이라서 이렇게 빨갛게 네. 칠해진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사진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재인용 표시를 안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거의 접속사와 조사 정도만 빼고 거의 접속사만 해. 네. 접속사만 빼고 다 표절이다라고 나오는데 54.9% 표절률이 나왔다면 솔직히 많이 봐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숙대 교수들도 본인들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나마 잡아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50% 훌쩍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것도 많이 봐준 거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JTBC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이제 참고 문헌이 없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을 거의 베껴서 인용을 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하지 않았다 정도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단순히 참고 문헌 인용 표시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베껴 쓰다시피 했다. 했으니까 그게 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원래 김건희가 본인이 이제 이게 미술교육학 석사 네. 학위를 위해서 논문을 쓴 건데 이후에 이 미술교육학으로 가지고 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여러 뭐 그렇죠. 교수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교사면 교사로서의 어쨌든 그런 도덕성, 윤리성, 뭐 공직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논문이 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 논문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은. 그럼 사실 나온 이게 거죠. 김건희가 아니라 이 일을 조민 씨가 했더라면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났겠느냐? 아유 신속한 결론이 신속한 나서 결론이 났을 거예요. 벌써 학위 취소되고 남았죠. 난리가 났을 네, 거예요. 네. 예. 사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입학 서류가 남아 있질 않아요. 고대 입학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대에도 입학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조가 되었다라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인턴 증명서도 상당수가 원본이 없어요. 복사본도 없어요. 네. 표창장만 해도 사본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 근데 마치 그게 뭐냐면은 살인 사건이 났는데 시체가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물인데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이 맞아? 라고 할 수밖에 그런 부분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럼에도 학위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버젓이 예, 드러나고 있음에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야, 참 사실 이러고 검사들이 법과 정의 운운하고 툭하면
아니 윤석열 툭하면은 뭐 위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싸다고 마렵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네. 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청식이죠. 음. 예, 검찰청식 공정과 상식. 사실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한동훈도 똑같이.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한동훈의 아들과 딸한테도 똑같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네. 엊그저께 뒤지다 보니까 제 이 하드디스크에 한동훈 딸의 자료가 우수수수수수 담겨 있더군요. 오. 예, 그래서 한동훈 딸이 6개인가 8개인가 논문을 썼는데 하여튼 그중에 6개를 내가 여전히 논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진짜 말이 많잖아요. 내가 왜 그거 보고 황당무계했다고 생각하느냐면 뭐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그 논문을 썼대. 그 논문인지 한동훈 표현에 따라 아티클인지 모르겠는데 아티클이 됐든 논문이 됐든 어쨌거나 거기 내용을 보고 내가 한참 놀랐어요. 촛불 집회 참석을 하는데 인종 구분을 해놨더라고. 설정부터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설정이 잘못된 거지, 말 이상한 그대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에 인종 구분이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되나요? 이게 문제 제기부터 잘못된. 차라리 촛불 집회 지역별로 누가 참석했느냐 요거란 모르겠는데 인종? 이게 뭐야? 또 기가 찰 노릇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다? 근데 그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 인종이 다른 걸. 그러니까 다른 인종에 따라 설문조사를 했대.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논문을 가지고 이 친구는 대학을 갔어요. 의대를 갔어.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게 만약에 조민 씨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좀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근데 진중권 교수는 그렇게 했더구만. 원래 그 걔 공부 잘해. 공부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을 인종별로 구분을 하나? 어쨌든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제 뭐 숙대는 숙대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2022년도부터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장윤금 전 총장이나 뭐 김지용 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불렀었는데 뭐 출석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불출석을 계속 이제 사유로 들었었고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장윤금 거죠. 총장 같은 경우 이번 이제 이 양반은 거의 이제 총장님도 아니시잖아요. 총장이 아닌데 왜 불출석이시라죠? 뭐 찔리는 게 있어서 출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숙명여대 내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총장 출국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도피성 출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지금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지금 가뜩이나 뭐 체코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것처럼 사기꾼. 네,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도 문제가 있지, 공천 개입, 인사 개입,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지금 논문 표절도 또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하려고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지금 장윤금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시현 총장도 이번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좀 제발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왜 대학입니까? 사실 중세 대학은
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이 충세대학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학은 기껏 여사님 하나 그 건사를 못 해가지고 굽실거리고 다닌다. 부끄럽죠. 그렇죠. 심지어 군사 정권 시절에 대학 총장님들 그래도 나름 한마디씩은 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모셨던 모 총장님 같은 경우에 이 양반은 학생들한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데모하러 나가면 막 말리러 나갔거든요. 근데 말리러 나오는 총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학생들을 말리는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노하우기는 뭐기는 뭐겠어. 나도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야, 학교에 돈 안 준단다 얘들아. 좀 봐도. 그러면 학생들이 듣다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럼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갔던 적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이 총장님이 불려다니기도 했대요. 당시에. 근데 그래도 이 총장님은 끝까지 야 학교 지원금 안 준단다. 좀 애들아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름 휴머니즘으로 풀어내셨네요. 네. 네, 그럴 정도 하다못해 그런 게 나름의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다니면서도 그런 저항을 했었는데 참 지금은 대놓고 이제 이렇게 정권의 급실거리고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숙대에서도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게 어떻게 총장이 학생들에게는 정의를 가르치고 이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념,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이 그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 분개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재학생들도 그렇고 동문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장윤금 전 총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양반 개인 비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7월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사실 채용 비리 건 가지고 이야기가 한두 번씩은 나왔었는데 묻혀 있다가 이번에 조금 화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총장이 안 되고 나서 어쨌든 이제 가림막이 좀 사라지고 나니까 좀 더 드러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내용이 이래요. 네. 그 용산경찰서에 장윤금 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음악대학의 성악학과 개건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채용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채용이 되신 분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리바티스타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검정고시 제도 같은 건데. 자, 네. 이런 검정고시 제도로 학위를 받았는데 마치 이 정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고 이 사람이 임용이 됐다. 네.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제 장윤금 전 총장은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이 갖고 온 서류가 뭐 정상적인 학위를 받은 것처럼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하냐라는 취지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겹치면서 출국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출국이 언제 다시 이제 입국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피성 출국이긴 하네요. 확실히. 네, 네. 이래저래 뭐 겹쳤네. 네, 겹친 거죠. 그쵸? 한국에 계속 있으면 영부인한테 건희 여사한테 한 대 맞을 것 같고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고발장도 접수된 것 같고 이럴 땐 튀는 게 최고야라고 하셨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어쨌든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와서 직접 대학 시찰하면서 이제 평가를 내리잖아요.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다고 못 왔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그거는 사실 총장이 없어도 그냥 이제 뭐 사내협력단장이나 입학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실무를 맡는 사람이 지금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소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총장이 거기에 참석했다.
총장님은 보통 그런 경우에 그냥 그 장식품이시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예, 장식품이시고 그 뭐 보통 사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뭐 교학과장, 교학처장 이런 분들, 학생처장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그 실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굳이 그거 참석한다고 빠졌다는 거는 변명거리를 만드셨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거 가지고 뭐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불출석을 하니까 더 이제 비판의 여지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분위기라면은 김건희가 석사학위 박탈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네요, 확실히. 네, 이제 검증이 어쨌든 결론이 금방 나올 것이라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람 이제 올해 안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 동문들도 그렇고 이제 뭐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에서 논문 표절까지 문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교육위 내에서 뭐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꼭 밝혀야 되는 사안이죠. 조정훈 의원은 뻔뻔스러워 아주.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이게 논문은 너무 빤한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튼 네. 숙대 제가 알기로는 숙대 그 재학생들이 지금 가장 열받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이래가지고 학교 점수가 올라가겠냐, 입시 점수 올라가겠냐, 김건희 때문에 우리 점수 깎인다 이런 얘기. 아니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건희 때문에 숙대 점수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투덜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아마 좀 획기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살짝 기대도 되네요. 네. 빨리 조속한 결론이 나와서 이 논문 표절은 이제 좀 끝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아 진짜 그래요. 너무 네. 오래 왔어요. 네, 너무 오래 끌어온 사안이니까 반드시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 네. 이번처럼 아주 획기적인 주제. 이 김건희 석사학위 날라간다. 얼마나 이거 획기적인 주제입니까? 아, 예. 다음 주에도 이런 네, 주제들을 한번 맞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